네, 민주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2조 5천억 발행으로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노력에 발맞춰 서울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시민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의 가장 큰 걱정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외식비와 공공요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위기 앞에 재정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조기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해서 발행하겠습니다. 시민의 장바구니, 외식비, 생활서비스 부담을 덜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 덜고 골목상권 매출을 살리는 가장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규모로 발행해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직접 연결했습니다. 특히 당시 10% 할인율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비 지원을 줄였고 2024년에는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치구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021년 1조 4,672억 원에서 2025년 7,86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더 큰 자치구 사랑상품권 지원을 계속 축소했고 2025년부터 배달 온라인 등 특별 발행만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수준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드리고자 할인율을 10%로 확대하고 구매와 보유 한도는 더 늘리겠습니다. 자치구별 페이백 정책과 결합하면 시민 체감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자치구 사랑 상품권에 대한 시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쓰는 소비에 더 도움이 되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 일 잘하는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해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경제회복은 시민이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아이를 가르치며 생활비 부담이 조금 줄었다라고 느끼는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서울, 생활비 걱정 덜어드리는 서울, 골목 끝까지 온기가 닿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 정원호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원호 후보께서 지역사랑 상품권 2조 5천억 원 발행을 통해서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기자님. 연합뉴스 최주성 기자입니다. 아까 조기 추경 통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 한 추경 가지고 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추가로 제가 취임을 해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재원은 저희가 취임해서 또 인수위 기간에 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미 저희가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인수위 기간에 더 하고 또 새로 선출되는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미리 구청장 후보들과도 또 얘기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난번 이틀 전에는 그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세
감면 부분,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서 전년도와 동결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하면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 그게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다른 질문에는 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뭐 주시면 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서울 선거 얘기하면서 서울 선거는 박빙의 선거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현재의 지지율과 무관하게 서울 선거는 박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지지율은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박빙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늘 매 순간 진실하고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노를 뉴타운사 미들레에서 일한 허재영 기자인데요. 네네. 광화문 광장에 새로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당선되시면 혹시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은 206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진행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졸속 추진 논란, 위법 논란,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그것도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짜도 아니고 그냥 선거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한 것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광장은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장을 저렇게 조형물로 가둔 것은, 그리고 세종대왕상과 또 한글과 관계를 좀 단절시키는, 그래서 세종대왕을 좀 갇힌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시민들의 비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세금을 바로 쓴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건 나날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진행한 정책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맥락에도 맞지 않은 곳에 저는 감사에 이런 정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참정국 22개 참정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한 취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락 있게 해야 된다. 장소성은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성의 맥락이 없는 지금의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것이 용산 전쟁 기념관입니다. 그 부분으로 제가 취임을 하고 나면 당선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용산 전쟁 기념관으로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더 옳은지를 의논을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 또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밀어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정원호 후보님께서 직접 광화문 현장에 감사 정원을 다시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또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기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의 신희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남 4구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오세훈 시장 후보가 강남구에 가서 공판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후보님의 강남구 공략 전략 궁금합니다. 일단 강남 4구든 아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남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질문하고 요청했던 것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착착 개발로 설명을 드리고 재건축을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착 개발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로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나온 문제여서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산세 감면 이걸 제가 이틀 전에 공약으로 말씀드렸고 당선이 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서 9월분에 다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어제 편집인협회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후보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건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정치적 의견 차이랑 실질적인 정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일각에서는 외곽 강요도 있었고 정치적 견해 차이도 있었지만 판결문에 하나만 조치된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의혹이 의혹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후보님께서 직접 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나요? 네, 이미 판결문도 그렇고 당시에 그 상황을 취재했던 취재 기사가 기사화한 곳이 언론에 5군데나 남아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당시에 또 취재했던 기자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글도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것이고 이것은 네거티브 마타도 아니면 이번 선거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 허위 조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한국일보 그 당시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5.18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인 언론인들이 다 했던 것들이 다 가짜입니까? 그리고 일반적 주장이 그게 사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그 단어를 회자하면서 계속 선거에 이번 서울시 서시장 선거가 5년을 평가하는 선거이지 이게 네거티브로만 해서 이게 정상적인 선거운동인가 의문이 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아시아경제 신성한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고용학회 지원금에 이어서 또 뭔가 상품성인 지원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좀 이런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오늘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셨거든요. 후보님께서 혹시 좀 정치적 인물을 만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4월달 실물 경제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감 이런 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심리적인 걸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두 가지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냥 현금을 주는 것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차이는 이것은 10% 할인되는 가격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게마다 인상된 물가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할인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대응도 되는 거고요. 또 이거는 용처가 딱 정해져 있어서 골목 경기, 골목 상권에 직접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조 8천억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약 3조 8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또 1조 8천억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정마다는 소비를 1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과거에 코로나 시대 때 21년에 발행했던 1조 5천억, 약 1조 5천억보다 더 많은 2조 5천억을 발행해서 이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만 더 받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기자 황채연입니다. 제3세 관련해서 질문 두개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장 분들이랑 인쇄한 사람들의 제3세 인상분 감면 공약을 내셨는데 이게 어떤 논의의 배경으로 출발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포럼에서 어떤 청년이나 일반 무주택자 시민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물가를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현금 대책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재산세 감면 대상자 중에서 저가주택 상한도 주는 건지 조합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재산세 부분은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은퇴자 분들께서는 수입과 지출이 일단 딱 그 연금이라든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지금 딱 구조화해 놓은 상태여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지출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옵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요청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그런 요청을 어떻게 답할까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안하게 된 제도이고요. 그리고 밖에 질문했던 것은 이미 고유가 이 지원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그 상한을 어떻게 줄 건지는 두긴 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둘 건지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뭐 20일 후에 바로 당선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기자님. 인주희 씨 의견입니다. 오세훈 시장 토론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현안 질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직접 대답하시기로 한 특별한 이유. 네, 먼저 이렇게 대답한 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얘기를.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답을 안 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그날 25개 구청장 후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인 공동 공약이지 않습니까? 공동 공약 중에 하나인 재산세 감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같이 하고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 또 다른 질문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재산세 감면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전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바로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지금 토론회. 네, 토론회. 저는 이 토론회에 대한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오세훈 후보는 TV 토론이 능사가 아니다. TV 토론을 피한다고 비겁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선 상대가 TV 토론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발언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자님 끝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같은 질문. 네. 있습니까? 네. 정치 만나는 계획 여쭤보셨는데 혹시 나오고 네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 만나는 것은 아마 뭐 그 후보 캠프마다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시민을 만나면서 시민과 함께 이번 선거를 풀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궁금하신 점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